남부러울 것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우리 집. 그런데 어느 날 해외에 파견 나가 있던 내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어. 국가가 철저하게 숨기려 했던 내 부모님의 실종 뒤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거대한 배신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거든. 나는 대체 무엇을 알게 되었기에 20년이 넘는 세월을 이름 없는 유령으로 떠돌아야만 했을까? 영화보다 더 잔혹한 내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게. 내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평양 상위 0.1%의 삶이었어. 서울로 치면 압구정 명품거리 같은 평양의 북새거리에 살았지. 집에는 피아노와 아코디언, 러시아에서 가져온 고급 전축이 있었고 아버지는 북한에서 아무나 탈 수 없는 독일제 벤츠 관용차를 타고 다니셨어. 1989년 세계 청년학생 축전 때는 우리 집이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서방에 보여주기 위한 지정 방문집으로 선정될 정도로 완벽하고 부유한 집안이었지. 이유가 뭐였냐고? 우리 아버지는 국가안전보위부, 그것도 김정일 위원장의 직속 비밀부서인 312호실 소속의 고위급 간부였거든. 해외에서 반탄 공작, 즉 첩보 활동과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막강한 위치였어. 1991년 아버지는 김정일의 특별 지시를 받고 중국 선양으로 파견됐어. 한중 수교가 맺어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아버지를 보내 중국 자본가들과 인맥을 트고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거야. 아버지는 차철이라는 가명으로 위장해 중국 한복판에 고구려 구이집이라는 대형 북한 식당을 차렸어. 어머니 역시 보위부 소속으로 그 식당의 총지배인을 맡으셨지. 겉으로는 한국 손님들이 밥을 먹고 사진을 찍는 평범한 식당 같았지만 사실 그곳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해외 첩보 전초기지였어. 그런데 내가 평양 외국어 대학에 다니던 2002년 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충격적인 소문이 들려왔어. 부모님이 남조선, 즉 한국으로 망명해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하지만 이상했어. 북한에서 가족이 망명하면 남은 가족은 쥐도 새도 모르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야 정상인데 내 상관들은 오히려 나를 찾아와 헛소문이니 안심하고 공부해라라며 다독이는 거야. 군대도 평양에 있는 최고급 간부 자제부대에서 편하게 마칠 수 있게 해줬어. 나중에야 퍼즐이 맞춰지더라. 부모님은 한국으로 망명한 게 아니었어. 북한 당국도 부모님의 행방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언젠가 하나뿐인 아들인 나에게 연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살아있는 미끼로 쓰기 위해 감시하며 보호했던 거지.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결심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국으로 넘어가 부모님을 직접 찾아야겠다고 말이야. 기회는 2005년에 찾아왔어. 내가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대외연락부 소속으로 있을 때 중국 재벌들과 인맥이 있다는 소문을 일부러 내고 다녔거든. 그 미끼를 문 한 간부의 도움으로 나는 드디어 중국 심양으로 출장을 갈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심양 땅을 밟자마자 나는 나를 감시하던 사람들을 따돌리고 과감하게 조직을 이탈했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부모님이 10년 넘게 운영하시던 고구려 식당 자리였어. 하지만 그곳엔 부모님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웬 낯선 중국 식당만이 자리하고 있었어. 나는 포기하지 않고 심양을 이잡듯 뒤지며 소소문했지. 그리고 마침내 당시 부모님과 함께 일했던 통역관을 만나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됐어. 부모님은 한국으로 간 것도 스스로 잠적한 것도 아니었어. 당시 북한 보위사령부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중국에서 마약과 무기를 불법 거래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채고 김정일에게 직접 고발하는 편지를 썼던 거야. 그런데 그 편지가 중간에 부패한 사령관들의 손에 들어가 버린 거지. 위기를 느낀 부모님은 다급히 한국 영사관과 접촉하려 했지만 그걸 눈치챈 북한의 부패 간부들이 중국 당국의 저차철이라는 놈이 마약 사범이다 라고 거짓 통보를 해버렸어. 결국 내 부모님은 중국의 CIA라 불리는 국가안전국에 체포되어 쥐도 새도 모르게 군사시설로 끌려가 버리셨던 거야. 국가가 부모님을 버렸고 부패한 권력이 내 부모님을 마약 사범으로 둔갑시켰어. 북한 당국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반역자로 낙인 찍었지. 나는 중국 한족의 명의를 빌려갔자 신분증을 만들었어. 칭다오, 베이징, 광저우 등 중국 전역을 떠돌며 가방도 팔고 통역도 하면서 오로지 부모님의 흔적을 쫓아 17년이라는 세월을 버텼어. 언제 중국 공안에 잡혀 복송될지 모르는 지옥 같은 불안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언젠가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어. 하지만 가짜 중국 신분으로는 정치적 사건에 휘말린 부모님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결심했지. 내 부모님을 버린 무책임한 북한 대신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기로. 나는 관광객으로 위장해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왔어.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10분 만에 캐리어를 끌고 나와 길거리에 있던 한국 경찰관에게 다가갔어. 저 평양에서 왔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20년에 걸친 나의 기나긴 도피 생활은 끝이 났어. 나는 지금도 부모님을 찾고 있어. 한국에 오자마자 방송에 얼굴을 드러낸 이유도 단 하나야.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지.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고 두 분을 내 품에 다시 안을 거야. 결국 진실이 이긴다는 걸 내 손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